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6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LCC, 소위 말하는 이제 저가항공, 지금 자본 잠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쨌든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9월 27일인가요? 13%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이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저께 장 끝나고 나온 뉴스로는 24% 하락을 했죠. 장 끝나고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유상증자 물량 부담,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좀 부담이 된대요. 또 이제 반대로 에어부산 여기 있죠. 유상증자 신주 추가 상장 예정 속 급락. 그러니까 지금 물량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장 수주가 6,400만 주, 6,4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지금 5,200만 주가 상장이 되게 되면 거의 더블 수준이죠. 80% 정도긴 하지만 뭐 더블 정도 수준하고 봐도 무방한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기존 물량의 80%가량 되는 신주가 추가 상장되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뭐 당분간 주가가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잠식보다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에어부산이 완전 자본 잠식에 진입이 됐어요. 상반기 기준으로 자본이 제로 이하로 내려가 버렸죠. 보통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 상황을 부분 자본 잠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본 총계는 자본금보다 많아야 되는데, 이제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많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2년 연속 지속이 되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폐지 대상에 또 대상이 말 그대로 심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이 종목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들 속에서 현재 기존 주식의 80%가량 되는 추가 물량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을 하던가 아니면은 자본금을 줄이던가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또 하는 건 안 될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잉여금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지만 추가 상장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만큼의 금액이 또 어디로 가냐면 자본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서 2021년도 넘어오게 되면서 자본금도 그렇고 기타 자본잉여금도 같이 늘어난 게 유상증자의 영향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자본잉여금도 들어가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의 어떤 금액도 자본금으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분 자본 잠식에서 완전 자본 잠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 현재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LCC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노선이 재개가 되고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들어온 노선이 또 확대가 되게 되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자본 잠식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화물 운송을 하게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때문에 지금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 금융 비용은 단기 순이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부채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만 2,7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되는데, 반대로 단기 순손실이 영업이익을 반영하고 거기다 덤으로 이제 더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상반기 단기 순손실이 2,600억 정도를 볼게요. 2,600억인데 2,600억 정도 여기다가 여기 2,700억을 더하게 되면은 상반기에 5천억, 2,200억이 5,300억이 넘는 이 금융비역 그 외화 부채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7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됐지만은 5,300억 원의 어떤 부채란지 외환 손실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에어부산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 잠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익잉여금, 결손금이 9,800억에서 지금 1조 전원까지 현재는 늘어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간신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분 자본 잠식에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자본금이 2,700억이지만 자본 총계가 2,000억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건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하반기 가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도 에어부산처럼 완전 자본 잠식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LCC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된지 여부를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관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탁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주항공을 좀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고 좋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상증자 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자본잉여금을 채워서 자본 잠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부분 자본 잠식 넘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지금 12월 달에 또 이제 유상증자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망이 단기든 중기든 간에 어떤 주가가 좀 바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관망을 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보유하신 상황 속에서 홀딩한 상황 속에서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